안녕하십니까. 의료기기 정기기계적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에 대해 발표하게 된 16학번 이의연, 17학번 지성입니다. 저희는 자료조사를 같이 하고 발표는 정기기계적 안전 부분은 지성웅이, 전자파 안전 부분은 이의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정기기계적 안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관련 공통기준 규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이나 표준은 대부분 이 두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 ISO라고 불리는 국제표준화기구와 IC로 불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입니다. ISO는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으로 범위가 넓은 국제기구이고 IC는 전기 및 전자 분야의 표준을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으로는 공통규격, 보조규격, 개별규격으로 나뉘는데 공통규격은 IC 60601-1로 의료용 전기기기 안전성 필수 성능의 공통 적용 규격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규격은 IC 60601-1-N으로 공통 규격의 특정 시험 항목에 적용되는 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규격은 IEC 60601-2-N과 IEC 80601-2-N으로 공통 규격 외에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품목별 요구사항으로 나뉩니다. 이때 뒤에 붙는 N의 숫자에 따라 규격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ME 기기와 ME 시스템입니다. ME 기기는 의료용 전기기기로 장착부를 갖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있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에너지 이동을 감지하는 전기기기입니다. 이때 ME 기기는 특정 공급 전원의 접속은 한계소에서만 하고 제조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또는 감시 질병 부상 혹은 장애의 보조나 완화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ME 기기라고 정의합니다. ME 시스템은 의료용 전기 시스템으로 ME 기기가 하나 이상이면서 기능 접속 또는 다중 소켓 아울렛을 사용해서 제조자가 규정한 대로 서로 결합된 기기 아이템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은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규격의 요구사항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에 적용해야 하고 질병, 상처 또는 장애의 보조나 완화를 의도한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에 이 규격을 적용할 경우 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정의 및 요구사항은 그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이 의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의료기기 자체가 환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의료기기에 따라서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의도된 사용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ME 기기 시험입니다. 먼저 형식 시험은 설계 및 제조된 기기가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샘플에 대한 시험입니다. 형식 시험은 정의대로 설계 및 제조된 의료기기가 규격에 맞는지 샘플 시험하는 것입니다. IC 6061-1에서 평가하는 모든 시험을 의미합니다. 샘플의 수는 형식 시험을 할 때는 대표 샘플 한 대로 시험을 수행하고 주의 온도, 습기, 대기압은 시험하고자 하는 ME 기기를 정상 상태로 설정하고 기술 설명에 기재된 환경 조건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합니다. ME 기기 시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는 기타 영향을 차단합니다. 또한 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라 시험 조건을 수정하고 시험 결과를 조정합니다. 형식 시험의 기타 조건은 이 규격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가장 불리한 동작 조건에서 ME 기기를 시험합니다. 동작 조건은 부속 문서에 규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조절과 제어가 가능한 조작값에 대해 ME 기기는 시험의 외부로서 사용설명서에 따라 관련 시험 동안 가장 불리한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냉각의 유입 압력 또는 유량 또는 화학 성분의 영향을 받을 경우 설명서에 기재된 특성의 한도 내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용수를 사용합니다. 형식 시험의 전원 전압, 전류의 종류, 전원의 특성 주파수는 시험 결과가 그 전격 값과 공급 전원의 특성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러한 차이가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중에 사용되는 값은 불리한 값으로 합니다. 교류 공급 전원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하는 전원부를 가진 ME 기기는 전격 주파수와 교류만으로 시험합니다. 전격 주파수의 범위는 표시한 ME 기기는
그 범위 내의 가장 불리한 주파수를 시험합니다. 2개 이상의 정적 전압 또는 진류와 교류 모두에서 또는 외부 전원 및 내부 전원 모두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애미기기는 가장 불리한 전압 및 전원 특성, 예를 들면 상해수 및 전류의 종류를 주는 조건에서 시험합니다. 어느 전원 구성이 가장 불리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시험 1회 이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류 공급 전원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하는 전원부를 가진 애미기기 직류만으로 시험합니다. 시험할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애미기기 가동에 대한 극성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대체 부속품 또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애미기기는 가장 불리한 조건을 발생시키는 부속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시험해야 합니다. 애미기기가 독립된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사용 설명서에 규정한 경우 기기를 그러한 전원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은 형식 시험의 수립 및 변경 시험입니다. 수립 및 변경은 시험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고장 발생이 예측되어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샘플을 준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험을 다시 하거나 필요한 수리나 변경을 한 후 관련 시험만 하면 됩니다. 시험 순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이 규격의 시험은 어떤 시험 결과가 그 후에 이어지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의 순서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MA기기 및 MA 시스템은 1급기기가 2급기기로 나누는데 1급기기는 보호 접지가 있고 2급기기는 보호 접지가 없습니다. 1급기기는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를 기초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접촉 가능한 부분 중 금속 부분 또는 금속 내측 부분을 보호 접지하여 추가적인 안전수단이 갖추어진 전기기기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2급기기는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를 기초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수단이 갖추어진 보호 접지가 없거나 설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기기를 의미합니다. 장판부는 B형, BF 장착부, C형 장착부로 나뉩니다. B형 장착부는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히 허용 환자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에 대하여 이 규격에 규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장착부로 심장에 직접 사용하지 못합니다. BF형 장착부는 전기 충격에 대한 B형 장착부보다 높은 보호를 갖추기 위해 이 규격에 규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F형 장착부입니다. CF 장착부는 전기 충격에 대한 BF 장착부보다 높은 보호를 갖추기 위해 이 규격에 규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F형 장착부입니다. 멸균 방법으로는 멸균되는 것을 의도한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은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멸균 방법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과밀 산소는 과밀 환경에서 사용을 의도하는 애미기기 및 시스템은 그러한 사용에 대해 분류되어야 합니다. 가동 모드는 애미기기는 연속가동이나 비연속가동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음 애미기기의 표식 및 표시입니다. 표시의 명확한 식별은 7.2항, 7.3항, 7.4항, 7.5항 및 7.6항에서 요구하는 표시는 다음의 조건에서도 명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애미기기의 외측 경고문, 지시문, 안전표지 및 기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된 위치에서 명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고정형 애미기기의 경우 그 애미기기를 정상 사용의 위치에 설치할 때 명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고정형 애미기기가 아닌 운반 가능형 애미기기 및 거치형 애미기기의 경우 정상 사용 시 또는 벽면에 위치한 애미기기를 떼어내거나 또는 애미기기를 정상 사용의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고 또한 제거 가능 선반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제거한 이후 명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애미기기 또는 애미기기 부분의 내부 표시는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된 위치에서 봤을 때 명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한 식별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을 관찰 지점이 조작자의 의도한 위치에 놓이도록 위치하고 조작자의 의도한 위치가 규정되지 않고 그 위치도 불명확하다면 1m 거리에서 그리고 표시면의 중심의 수직축에서 30도 각도인 원주체 밑면 내의 한 지점에 놓습니다. 이때 주의의 조도는 100룩스에서 1500룩스의 범위에서 가장 불리한 레벨로 합니다. 관찰자의 시력은 필요하다면 교정 시력으로 보통 실내 불빛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사야 합니다. 또한 제거 테스트
제거 테스트 카드 N6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관찰 지점에서 표시를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표시 내구성은 7.2항, 7.3항, 7.4항, 7.5항 및 7.6항에서 요구하는 표시는 공구나 강한 힘에 의해서만 떼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ME 기대 서비스 기간 동안 명확한 식별이 되도록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표시 후 내구성을 고려할 때 정상 사용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시의 내구성에 대한 적합성 검사는 규격 시험을 모두 수행한 이후 7.1.2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시로 시험하고 수청 레벨은 벗겨지거나 끝부분이 말려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7.2항, 7.4항, 7.5항 및 7.6항에서 요구하는 표시는 내구성에 대한 추가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초 15초 동안은 증류수, 다음 15초 동안은 에탄올 96%로, 마지막 15초간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신 헝겊 조각을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손을 문지면 됩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의료용 전기 시스템 PEMS란 프로그램 가능 의료용 전기 시스템으로 여러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리컬 서브 시스템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의료 전기 장비 또는 의료 전기 시스템입니다. BMS는 매우 단순한 ME 기기 또는 복잡한 ME 시스템 또는 그 중간의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있습니다. PMS 개발 주기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PMS 개발 주기는 정의한 일련의 이정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각 이정표에서 완성해서 해야 하는 활동 및 이들 활동에 적용해야 할 검증수단을 정의해야 합니다. 각 활동은 그것의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이정표는 그 이정표 이전에 완료해야만 하는 위험관리 활동을 확정해야 합니다. PMS 개발 주기는 문서와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PMS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이미 알려진 위의 요인 및 예측 가능한 위의 요인식별로 이미 알려지거나 예측 가능한 위의 요인을 목록을 편집할 경우 제조자는 PMS의 IT 네트워크와 결합, 제3자 원산지 부품 및 기존의 서브 시스템과 관련한 것을 포함한 PM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측면과 관련된 위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PMS 위험 통제는 적절히 검증된 수단 및 절차는 각 위험 통제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수단 및 절차는 각 위험 통제의 수단이 식별된 위험을 만족스럽게 감소시키는 것을 보증하는 데 적절해야 합니다. PMS 요구사항은 PMS 서브 시스템의 경우 문서화된 요구사항 사항서가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또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사양서는 그 시스템 또는 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필수 성능 및 위험 통제 수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PMS 아키텍처는 PMS 및 그 서브 시스템 각각의 경우 아키텍처는 요구사항 사항서를 만족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사양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PMS 밸리데이션 계획에서는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PMS 밸리데이션은 PMS 밸리데이션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PMS 밸리데이션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는 직원은 설계팀에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설계팀은 어떠한 직원도 그들 자신의 설계에 대한 PMS 밸리데이션을 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PMS 밸리데이션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 공통규격을 이어서 발표하게 된 이의현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적과 적용 범위, 그리고 의료기기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내성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교재 재검토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규격과 범위를 기준 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 제2조 적용 범위입니다. 앞에서 나온 법령들에 의해서 정의된 의료기기 중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이 아래에 의료기기법 제2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2조를 적어놨습니다.
의료기기 간섭 방지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적용 범위 및 목적은 ISM 기기 중 의료기기에 적용됩니다. ISM 기기는 그 아래에 적어놨고요. ISM 기기 분류는 기기의 종과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붙여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분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종으로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1종 ISM 기기는 2종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기기를 포함합니다. 2종 ISM 기기는 재료 가공 또는 검사 분석의 목적을 위해서 전자파 방사 유도 및 용량성 결합의 형태로 일정 주파수 범위 내의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사용하는 모든 기기입니다. 등급으로의 분류입니다. A급 기기와 B급 기기가 있는데 A급은 가정 및 시설 이외 모든 시설용 기기 주로 산업 환경입니다. B급은 가정 및 시설용으로 적합한 저전압 전력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기입니다. 그다음 전자파 간섭의 허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일반 사항으로는 A급 ISM 기기는 시험장 또는 제조자가 선택한 설치 장소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크기, 복합성, 운용 조건 같은 다양한 조건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기기는 지정된 허용 기준에 만족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B급은 무조건 시험장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측정되는 일종 기기의 일반 사항을 보겠습니다. 평균값 곱하기로 측정한 평균 허용 기준 및 준첨두값 곱하기로 측정한 준첨두값 허용 기준. 준첨두값 곱하기를 사용할 때 평균값 허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자파 간섭의 허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특징적으로 보겠습니다. 150kHz부터 30MHz의 주파수 대역입니다. 의사 전원 회로망이나 전압 프로브를 사용하여 시험장에서 측정한 기기의 위 범위의 주파수 대역의 주전원 단자 장애 전압 허용 기준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A급 기기에 대한 주전원 단자 간섭 전압의 허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경계 주파수에서 더 엄격한 허용 기준을 적용하며 이 허용 기준은 저전압 송선선로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기기는 일정 범위 이상의 기기에 적용을 하고 공급되지 않는 기기는 이하의 허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자파 간섭의 허용 기준은 기준 중 일종 A급 기기에 대한 전자파 방사 간섭 허용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장에서 측정했을 때를 말합니다. 3m, 10m 또는 30m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30m에서 측정할 경우 적합성 결정을 위해서 정교하여 역비례 인자를 사용합니다. 3m 이격거리의 허용 기준은 소형 기기에만 적용하며 이것 또한 경계 주파수에서 엄격한 허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종 B급 기기에 대해서 전자파 방사 간섭 허용 기준은 3m, 10m에서 측정해야 하며 경계 주파수에서 엄격한 허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측정 요건을 보겠습니다. A급 기기는 시험장이나 설치 장소에서 측정 가능하고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B급 기기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시험장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측정 요건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장은 피시험 기기로부터 나오는 간섭과 주변 잡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 허용 기준보다 6dB 이하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 RF 전송은 주변 잡음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보겠습니다. 300Hz 이하의 범위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측정은 수평 수직 2개의 더미 부하의 반대쪽 끝에 있어야 하며 각 단자는 일정 지름을 갖는 원형 평형 금속판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측정은 용량성 전극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부하의 끝에서 원형 금속판에 나란히 배치해야 합니다. 유도성 형태를 갖는 기기의 측정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기기와 함께 공급되는 코일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300MHz 이상을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자극기를 보겠습니다. 측정은 처음에 기기 부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와 동일한 값을 갖는 부하 저항에 접속된 기기의 출력 회로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초음파 의료기기는 측정은 신호 발생기에 접속된 변환기를 사용하며 변환기는 증류수로 채워져 있는 비금속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자파 적합성은 기기 및 시스템은 무선 서비스나 다른 기기와 시스템의 필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 성능은 간섭에 대해서 적합한 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성 시험에 대한 적합성 판정 기준은 말 그대로 부품 고장 혹은 허위 경보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목적이 나온다면
목적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정전기 방전은 방전 간 시간 간격은 초기 값은 1초로 하고 시스템이나 기기의 도전성에 접촉하는 부분과 결합판에 인가해야 합니다. 시험은 기기나 시스템이 입력 전압들 및 주파수들 가운데 어떤 한 전압과 주파수를 전원에 공급한 상태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RF 전자기장을 보겠습니다. 시험 주파수는 80MHz에서 2.5GHz까지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수행합니다. 균일장 교정 단계는 기본 주파수의 1%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생리학적 인자를 감시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기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정 생리학적 모의 주파수 제한을 적용합니다. 시험 동안에 사용되는 환자 결합 케이블은 제조자가 허용하는 가장 긴 길이로 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환자 결합점은 사용될 경우 환자 생리학적 신호 모의를 통한 접속을 포함하여 접지까지 통하는 의도적인 전도성 혹은 용량성 접속이 없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빠른 과도 현상 및 버스트를 보겠습니다. 반복이 빠른 과도적 노이즈에 노출되어 제품의 성능 저하 및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시험해야 하는데 3m 미만 혹은 길이에 무관한 환자 결합 케이블은 제외합니다. 또한 이것은 PCM 기기가 다른 구성품과 결합되도록 설계된 기기는 뒤에 위치하며 기기나 시스템의 환자 결합 케이블은 직접적으로의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기타 케이블들이 시험되는 동안 부착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자 결합 케이블은 가능하면 정상 사용 시와 마찬가지로 배치합니다. 서지 시험은 전압이나 전류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파동치는 것에 대한 제품의 내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조합화형은 일정 규정된 시험 방법과 기기를 적용하여 변경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RF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도성 장애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성능 저하 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내성 평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규격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의 기후 조건은 고주파 의료기기와 시험 장치의 동작을 위해서 한계값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시험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입력선의 전압 강화, 순시 정전 및 전압 변동입니다. 말 그대로 이에 대한 내성 평가 시험입니다. 내성 시험 시 기기와 시스템이 안전을 유지하고 부품이 고장이 일어나지 않으며 조작자가 개입할 때 시험 이전에 복구가 가능하다면 차이가 허용됩니다. 시험은 최소와 최대 전격 입력 전압 모두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원 주파수 자계를 보겠습니다. 발전소와 상업 지역과 관련된 전원 주파수의 자기적 간섭에 대한 제품의 내성 평가 시험입니다. 연속 자기장 시험만 수행되어야 하며 기기 또는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은 공칭 전원 전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재검토 제5조를 보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에 관한 법인데요. 이것과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PPT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